안녕하세요. 투더리군TV입니다. 여러분, 삼겹살 구워 먹을 때 혹시 이 돼지가 몇 살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닭볶음탕 끓이면서 이 닭이 몇 개월짜리인지 궁금했던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들은 대부분 자연 수명의 극히 일부만 살다가 식탁에 올라옵니다. 오늘은 이 도축 나이의 비밀과 그 뒤에 숨은 산업적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해요. 먼저 닭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육개는 자연 수명이 8년에서 15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도개 시기는 생후 35일에서 42일 사이예요. 사육 환경에 따라 시기는 달라지지만 대체로 자연 수명의 1% 안팎인 시점에 식탁에 오르는 셈이죠. 더 흥미로운 건 이 속도가 옛날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950년대 미국 양계장 닭은 70일을 키워야 1.36kg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닭은 40일 안팎이면 2kg에서 2.5kg까지 자랍니다. 같은 일령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몸무게가 두세 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에요. 빨리 자라고 가슴살이 많이 붙는 개체를 수십 년 동안 골라 교배시킨 결과 닭 품종 자체가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된 거죠. 돼지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돼지의 자연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지만 도축 시기는 생후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돼지는 110kg에서 120kg까지 성장합니다. 한참 자랄 나이에 이미 다 큰 개체만큼의 몸무게를 갖게 되는 셈이죠. 반면 소는 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한우 거새우의 경우 자연 수명이 20년이 넘지만 도축 시기는 대략 26개월에서 32개월 사이예요. 농가나 비육 방식에 따라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흔해요. 자연 수명 대비로 따지면 약 10%에서 12% 정도 살다가 도축되는 셈인데 닭이나 돼지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이라서 소는 상대적으로 오래 키운 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동물마다 도축 시기가 다른 걸까요? 답은 사료 효율에 있습니다. 축산업에서는 사료 요구율이라는 지표를 씁니다. 고기 1kg을 만들기 위해 사료가 몇 kg 필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닭은 사료 1.5kg에서 1.8kg 정도면 고기 1kg을 만들 수 있어요. 돼지는 사료 2.5kg에서 3kg 정도가 필요하고요. 소는 사료 6kg에서 10kg이 필요할 정도로 효율이 떨어집니다. 다만 소는 곡물 비육인지 풀 사육인지에 따라 이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소가 유독 사료 효율이 낮은 데는 소화 구조에 이유가 있어요. 소는 위가 4개나 되는 반추동물이에요. 풀을 삼키면 첫 번째 위에서 미생물이 섬유질을 발효시키고 다시 입으로 개원해서 씹은 다음 삼키는 되새김질을 반복합니다. 이 발효 과정 덕분에 사람이나 돼지가 소화하지 못하는 풀까지 영양분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메탄가스로 빠져나갑니다. 다 자란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내뱉는 메탄가스는 대략 200리터에서 300리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개체나 사료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에요. 사료 에너지가 고기로 전부 전환되지 못하고 트림으로 새어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사료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죠. 이 사료 효율은 동물이 자라면서 계속 변합니다. 어릴 때는 먹는 만큼 빠르게 살이 붙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요.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이 변곡점이 바로 출하 적기가 됩니다. 사료비는 돼지나 닭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라서 출하 시점을 며칠만 늦춰도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닭과 돼지가 특히 빠르게 도축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두 동물 모두 어린 시기의 성장 곡선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그 구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반대로 소는 근육과 지방이 붙는 속도 자체가 느려서 어느 정도 성장 기간을 거쳐야 상품성 있는 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육 기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빨리 자란 고기와 천천히 자란 고기는 맛에서 어떤 차이가 날까요? 근육 섬유는 동물이 자라면서 점점 굵어지고 단단해져요. 어린 개체일수록 근육 섬유가 가늘고 결합 조직이 적어서 고기가 부드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나이가 많은 개체는 근육을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콜라겐 같은 결합 조직이 더 많이 형성되고 이게 고기를 질기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노게예요.
산란계로 키우던 닭은 보통 1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알 낳는 일을 마치고 도태되는데 일반 육개보다 훨씬 오래 산 닭이죠. 그런데 노개고기는 일반 육개보다 훨씬 질기고 육수를 내는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고 결합 조직도 많아져서 구워 먹기보다는 오래 끓여서 콜라겐을 풀어내는 조리법이 더 잘 맞는 거예요. 소고기에서는 이 원리가 등급 체계와도 연결됩니다. 한우는 거세 후 일정 기간 곡물 사료를 집중적으로 먹이는 비육 과정을 거치는데 이 시기에 마블링이 형성됩니다. 너무 어릴 때 도축하면 마블링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고 너무 늦게 도축하면 근육이 질겨지면서 마블링 형성 효율도 떨어져요. 한우 사육 기간이 26개월에서 32개월 사이로 맞춰지는 데는 마블링과 근육 질감의 균형을 잡으려는 목적이 들어있는 거죠. 돼지고기에서도 비슷한 선택이 일어납니다. 흑돼지나 특수 사육돼지는 일반 돼지보다 더 오랜 기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사육 기간이 늘어나면 지방이 더 치밀하게 형성되고 풍미도 깊어지는 대신 사료비는 당연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돼지고기는 가격도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미있는 건 어린 동물의 고기라도 그대로 식탁에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도축 직후의 고기는 근육이 수축한 상태라 오히려 질기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는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저온에서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시간 동안 근육 속 효소가 단백질을 서서히 분해하면서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풍미도 깊어져요. 도축 나이가 어릴수록 원래 부드러운 고기라도 숙성이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우리가 아는 그 식감이 완성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도축 나이는 누군가가 정한 정답이 아니라 사료 효율과 육질이라는 두 요소가 시장 안에서 부딪히며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너무 어릴 때 도축하면 사료는 적게 들지만 고기 양과 풍미가 부족하고 너무 늦게 도축하면 고기는 질겨지고 사료비만 늘어나는 거죠. 그 중간 어딘가에서 경제성과 소비자 선호가 맞물려 만들어낸 균형점이 바로 우리가 지금 먹는 고기의 나이인 셈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닭은 자연 수명에 비해 아주 어린 시기에, 돼지도 충분히 자라기 전에, 소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뒤에 식탁에 올라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물마다 성장 속도와 생애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비교는 정확한 과학이라기보다는 이해를 돕는 참고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던 고기 한 점에 이런 숫자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꽤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투더리군TV와 함께 가축의 도축 나이와 사료 효율, 그리고 육질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평소에 그냥 먹기만 했던 고기 한 점에 이렇게 많은 산업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음식 이야기로 찾아올게요.